단타 매매가 반드시 진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정확한 타점에 진입을 해서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인 단타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투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영투모는 0.1%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으로 수수료 환급부터 라이브 방송, 영투모 분석, 자체 개발 지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매매란 것은 1시간에서 4시간 봉, 그러니까 중간 타임 프레임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스캘핑보다는 조금 길고 중장기보다는 조금 짧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반나절 정도의 거래 텀을 갖고 있는 이런 거래를 단타 거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타 거래의 특징이라면 스캘핑 거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장기 스윙 거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른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타의 기본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확실한 추세를 판단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타 거래에서는 양방향으로 우왕좌왕 대응하는 것보다는 한쪽 방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이것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 구간부터는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 올랐다 내렸다 횡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럴 때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 쪽, 즉 매수로만 대응하는 것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하는 것보다 더 대응이 쉽습니다. 단타 매매의 기본 원칙 2번째는 복합 근거 매매를 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의 근거들이 일치할 때 진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보조지표, 패턴, 추세선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신호가 겹치는 자리에서 진입하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급락 이후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급락 이후에 반등해서 매도 타점을 노릴 건데, 이때 무엇을 근거로 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차트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RSI 과매수권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이 구간, 여기가 매도 타점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가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음 봉에서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 봉에서 다시 추가 음봉을 만들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요. RSI가 과매수권에서 터치하고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보조지표 혹은 패턴과 추세선 등의 시그널이 일치할 때 진입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의 기본 원칙 3번째는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점입니다. 손절은 이전의 고점 또는 저점, 이렇게 명확한 손절 기준을 잡아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바로 상승 추세의 기본 특징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고 눌렸다가 다음 눌림에서 매수 진입을 했을 때 손절매를 어디다가 걸어둘 것인가, 이전 저점 아래에다가 걸어둔 다든지 아니면 직전 저점 바로 아래에다가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리스크 관리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흔히 단타 거래를 하실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손절매를 걸지 않거나 무한 버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타 거래에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셔도 로스컷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타 거래의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알아볼 매매 전략은 피보나치 되돌림과 매물대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상승 또는 하락 후에 되돌림 구간에서 피보나치 비율 50 또는 61.8 이런 구간과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을 주요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물대 차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들이 바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진입 조건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발생할 때 피보나치 50% 또는 61.8% 이런 의미 있는 영역에서 진입을 하며 해당 구간의 과거 매물대 형성을 확인을 하고 반등 시 양봉 출현 또는 지표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가령 화면에서 보시는 이 구간 상승 이후에 피보나치 38.2%에서 매물대가 급격히 늘어난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급격하게 쌓여 있는 구간은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고 이 매물대의 벽이 두터워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피보나치 조정 비율까지 함께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아래의 차트에서도 상승 이후 눌림목 조정을 받았을 때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 61.8% 비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아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타점 예측이 가능하며 매물대까지 결합되므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단점은 비추세 구간에서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 방향 쪽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두 번째, 상승 삼각 수렴 패턴과 거래량을 결합한 전략입니다. 가격이 고점을 유지한 채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하는 이러한 삼각 수렴 패턴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발생하면 그만큼 방향성이 명확해진다는 특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에요. 진입 조건입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렴 말기에 거래량이 축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이때 거래량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입 조건이고요. 거래량이 급등했을 때 다음 캔들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아래의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수렴 끝에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렴에서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급등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의 장점은 차트 패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타점을 잡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패턴이 거짓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거래량 없이 돌파가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그만큼 신뢰도가 낮으니까 무조건 돌파만 찾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전 매매 전략 세 번째, 스토캐스틱과 MACD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결합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스토캐스틱과 MACD로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이에요. 진입 조건입니다. 먼저 롱 진입 조건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때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 20선 아래쪽에 진입이 돼야 하고 여기서 20선 아래에서 위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MACD는 MACD 신호가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추세와 모멘텀 그리고 타이밍이 결합된 양질의 매매 시점을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또한 진입 후 직전 저점 또는 직전 고점에다가 명확히 손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3개의 보조 지표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가 지연돼서 타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횡보해서 잘못된 신호도 다소 만들어지는 것도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네 번째 전략은 볼린저 밴드와 RSI를 결합한 매매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의 개념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 또는 하단을 터치한 상태에서 RSI 다이버전스까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 반전 캔들까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 되겠고요. 진입 조건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상태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버전스는 저점이 내려가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면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합니다. 그러나 RSI 다이버전스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 이후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비스듬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전형 캔들,
이 음봉을 다 감싸는 장악형 캔들이 출현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 아래에다 잡아주면 되겠죠. 숏 진입은 이 반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급등과 급락 이후에 변곡점, 꼭대기, 바닥을 잡는데 매우 탁월한 매매 방법이라는 점이고요. 가격에 급락 이후 되돌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생각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강한 추세가 지속될 때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RSI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고요. 따라서 이 매매 전략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손절을 반드시 잘 잡고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단타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른 손절을 잘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양봉 나왔을 때만 매수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안을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앞선 3번의 매수는 모두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마지막 4번째 진입에서 손절 한번 안 했다고 해서 앞선 수익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타 매매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진입도 중요하지만 손절매 필수로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꿀팁 2번째는 봉의 모양보다 봉의 위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악형 캔들 패턴이 있어요. 이 장악형 캔들 패턴은 이전 캔들을 모두 다 감싸는 그런 양봉 또는 음봉을 말하는 것으로 장악형 캔들이 완성되면 그 방향으로 추가 진행이 일어납니다. 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전 음봉을 모두 다 감싸는 장악형 양봉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장악형 양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전 음봉을 다 감싸는 장악형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급등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닥에서 시그널로 나온 장악형 캔들이었고요. 위에서는 추세 말기에 물량 털어내기와 같은 속임수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캔들 패턴이라도 이 패턴이 바닥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추세 끝에 꼭대기에서 나왔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봉의 모양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청산에 대한 것인데요. 목표 수익률보다 시장 반응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손익비 2대1 또는 1.5대1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게 되지만 실제로 시장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타의 경우 급격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급등 또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익 실현을 해주는 이런 것도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타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타 매매가 반드시 진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정확한 타점에 진입을 해서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인 단타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잦은 진입보다는 정확한 타점에만 진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